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봤을 조선시대 한양의 거리 모습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한양의 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한 기와집과 우아한 양반들이 거니는 모습으로만 알려진 조선시대 한양. 하지만 역사 기록과 1890년대 초반의 실제 내용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즐겨보는 사극들을 생각해보세요. 한양의 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면들. 주인공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깔끔하게 정렬된 낮은 건물들, 적당히 걸어다니는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우 깨끗한 모습입니다. 사극에서는 영상미를 위해 거리를 극도로 깨끗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의 핵심 거리인 광화문, 종로, 남대문로 일대. 사극에서는 이 거리들이 마치 민속촌 같은 분위기로 표현됩니다. 건물들이 정렬되어 있고 거리도 깔끔하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마치 계획된 도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거짓입니다. 자, 이제 진실의 순간입니다. 1890년대 초반의 실제 한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놀랍도록 넓은 거리입니다. 1900년대 초반 촬영된 한양의 거리는 거리의 규모가 사극에서 보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대합니다. 남대문로, 종로, 광화문 일대는 사방으로 쫙 펼쳐진 거대한 도로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1890년대의 한양은 인구 20만이 사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 한양은 대대적인 도시 개조 사업을 겪었습니다. 육조거리는 새로 정비되었고 종로는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 거리들은 현재의 넓은 서울 거리처럼 시원하고 광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극에서 보이는 산골짜기 마을 같은 세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대도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상점들과 사람들입니다. 1890년대 한양의 거리는 상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종로에는 유기전이라는 공인된 상점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작은 점포가 아니라 궁궐의 물품을 공급하는 고급 상점들이었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노점상과 행상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는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한양의 거리는 매우 활기찬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극에서처럼 한적한 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번화가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정말로 더러운 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거리는 사극에서 표현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극도로 불결했습니다. 한성위생회의 기록을 보면 당시 한양의 위생 상태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취였습니다. 한양의 길거리는 똥천지였다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기록에 남겨진 사실입니다. 당시 일본인 사료에도 서울거리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숨을 쉬기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웠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수도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현대의 하수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 오수와 분뇨는 거리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옥에서 나오는 새순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배설물이 거리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것들이 거리의 도랑을 통해 흘러다녔고 빗이 오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 통제되지 않는 노상 배설입니다. 당시 서민들은 마음대로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화장실 시설 자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용변을 볼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00년대 초 조선 정부는 드디어 조치를 취합니다. 재해규칙이라는 위생법규를 공포하여 노상에서의 용변을 금지하고 한성위생회가 분뇨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광화문 일대의 중심부에만 적용되었고 외곽 지역의 위생 상태는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의 부실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나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수거차가 모아갑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쓰레기 처리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생활 폐기물, 그리고 동물의 시체까지도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이것들이 길거리에서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고 전염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910년대가 되어서야 일제 통치 아래에서 뚝섬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대문 밖의 오물적치장에 쓰레기를 버렸으며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물의 오염입니다. 당시 한양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들 주변에는 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은 거리에 많이 있었고 거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배설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천도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양을 흐르는 청계천은 사실 대형 하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거리의 모든 오수와 배설물이 청계천으로 흘러들었고 그 물이 다시 식수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에서 전염병이 얼마나 자주 유행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극악한 위생 상태는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다양한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한양을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위생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한 번 전염병이 유행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충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한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과 상인들은 한양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도시들도 좋은 위생 상태는 아니었지만 한양의 위생 상태는 그것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는 한양의 거리를 걷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는 서울의 악취로 인해 며칠간 두통을 앓았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한양의 거리 환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패러독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조선시대 한양의 거리를 봅니다. 양반들이 우아하게 걸어다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거리는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배설물의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취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한 냄새가 나는 거리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옷들은 이 악취로 인해 항상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한복을 입었어도 거리를 다니면서 이 냄새가 옷에 배었습니다. 사극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강조하지만 현실의 한복은 항상 오물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발은 항상 흙과 배설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사극에서는 거리가 깔끔하게 표현되지만 현실의 거리는 비이 오면 진흙탕이 되었고 맑은 날도 먼지와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은 항상 위협받았습니다.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유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 사극 제작진들은 조선시대 한양의 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상미입니다.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나는 거리, 배설물로 더러워진 거리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거리의 더러움을 표현하려면 분뇨, 쓰레기, 진흙 등을 세트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들이 이런 환경에서 촬영할 때 안전 문제도 발생합니다. 깨끗한 세트가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위성입니다. 조선시대는 높은 문화 수준을 자랑했던 시대라는 역사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작진은 거리의 위생 문제를 외면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단순한 무지입니다. 많은 제작진이 조선시대 한양의 실제 위생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극을 통해 역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도 역사를 습득합니다. 사극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극은 역사를 즐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사극이 거짓된 역사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짓된 역사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거울상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거짓입니다. 또한 이렇게 거짓된 역사 이미지는 우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조들을 깨끗하고 우아한 모습으로만 상상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조선시대 한양의 거리가 더럽고 악취가 났다는 것은 그 시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한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지켜낸 그들의 역량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위생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에도 개발도상국의 많은 도시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위생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현대의 도시 발전과 공중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극을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통해 역사에 흥미를 갖는 것은 매우 건전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극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물입니다. 만약 조선시대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극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 당대의 기록문, 그리고 1890년대 초반에 촬영된 실제 사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단정한 이미지보다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조선시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거리는 분명히 더럽고 악취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분명히 위대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오늘의 위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들의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마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극을 넘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